쿠데타를 일으킨 주체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의 절대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5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무력 장악 때문입니다. 쿠데타 성공과 동시에 쿠데타 주도 세력은 군대, 경찰을 통제하게 되며 권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두 번째, 기존 정부의 붕괴 때문입니다. 쿠데타로 기존 정부가 무너지고 대체 세력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엘리트 계층과의 협력 때문입니다. 경제, 법조, 종교, 군부, 엘리트와 연대하여 그 쿠데타 주체 세력은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국제사회의 인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외국 정부가 쿠데타 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장기 집권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반대파의 숙청도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즉, 쿠데타 주도 세력은 정적을 제거하고 군사 정권을 공고히 하면서 독재 체제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과정과 전략이 뒷받침되기 때문인데요. 군부가 한번 정권을 잡으면 다른 세력이 이를 뺏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쿠데타란 군대, 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의 강제력을 장악하는 세력이 기존 정부를 전복하는 행위입니다.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순간 군대와 경찰 같은 물리적 무력을 통제하는 세력이 그 주체 세력이 됩니다. 기존의 정부와 같은 상대방은 저항할 능력을 상실하고 쿠데타 세력은 반대파를 제거하거나 탄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쿠데타를 성공하는 순간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1973년 칠레 쿠데타가 있습니다. 피노체트 군부가 정부군을 압도하고 대통령궁을 폭격하여 아멘더 정권을 무너뜨린 거죠. 2021년 미얀마 쿠데타가 있습니다. 군부가 선거 패배 후에 쿠데타를 일으켜 모든 기관을 통제하고 반대파를 탄압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무력을 장악한 상태에서는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세력에게 정권을 넘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기존 정부는 혼란에 빠지고 조직력이 무너집니다.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면 기존 정부 지도자들은 체포, 망명, 실각 등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 관료, 국회의원, 법원 등 기존 국가 시스템도 완전히 마비되거나 쿠데타 세력에 의해 재편됩니다. 1969년 리비아 쿠데타는 가다피가 쿠데타 후 기존의 왕정을 폐지하고 모든 정치 구조를 해체하고 자신이 통제하는 혁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이집트 쿠데타는 군부가 모르시 대통령을 축출하고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쿠데타 직후에는 기존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을 할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 틈을 타서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확고히 합니다. 또한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장악한 후 이를 정당화하고 국가의 주요 세력을 포섭하게 됩니다. 쿠데타 이후 권력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무력 장악이 아니라 기존 사회 엘리트층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군부뿐만 아니라 정보기관, 기업인, 법조계, 종교계 등과 협력해서 정권을 공고히 합니다. 2014년 태국 쿠데타는 쿠데타 이후에 군부 세력은 기존 엘리트층인 왕실과 대기업과 협력해서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1933년 나치 독일 쿠데타입니다. 히틀러는 기존 보수 세력인 기업, 군부, 귀족과 연계하여 독재 정권을 굳히게 됩니다. 쿠데타 세력은 단순한 무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 계층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정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가 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 군사정권은 오랜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제재하고 개입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2013년 이집트 쿠데타는 미국과 유럽이 LCC 정권을 사실상으로 인정하며 군부 통치가 안정되었습니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는 서방이 군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정권이 유지 중입니다. 2019년 베네수엘라 쿠데타는 마두로 정권에 대한 쿠데타 시도가 있었지만 러시아, 중국이 마두로를 지지하면서 반대 쿠데타 세력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국제사회의 태도에 따라 쿠데타 정권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쿠데타 정권은 반대 세력을 조직적으로 제거하여 권력을 공고히 합니다. 쿠데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인데 정치적인 숙청, 탄압, 감시 체제 구축을 통해서 군사 정권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1965년 인도네시아 쿠데타는 수하르토 정권이 쿠데타 이후 50만 명 이상의 공산주의자들을 학살하고 장기 독재 정권을 구축했습니다. 1973년 칠레 쿠데타는 피노체트가 반대파, 즉 좌파 정치인, 활동가, 언론인들을 체포하고 암살하며 군부 독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1950년 이후 북한의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한 후 반대파인 소련파와 연안파를 숙청하고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정권 유지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세 번째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요. 만약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심지어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마저 박탈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